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권력자들 말고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뭘 보양식으로 먹었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김준우 선생님 준비한 이야기 있으시죠? 역시 로마 시대 나왔으니까 또 로마 시대 얘기를 좀 들어가자면요. 황제 말고 정말 하층민 쪽에 해당됐던 그 유명한 사람들 바로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그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지 왜냐면 않을까? 싸워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되고. 근육도 막 이렇게. 그때는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과격한 힘쓰는 전투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힘을 쓰기 위해서 육식을 즐겨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근육에서 힘이 나오는데. 단백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사진을 보면 검투사들이 모습이 나와 있죠. 용맹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호르데 아리가 보통 검투사들을 부르는 호칭 중 하나였어요. 자, 저 말의 뜻이 바로 뭐냐? 바로 보리 먹는 사람들입니다. 보리? 네, 보리입니다. 아니, 근데 보리는 로마 시대 때 가축 사료로 쓰던 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축들에게 주거나 혹은 정말 평민들, 하층민들이 먹는 음식이 이제 보리였죠. 그래서 사실 검투사들을 호르데아리라고 부르는 거는 아유, 가축 같은 놈들. 약간 이런 격렬 모욕의 의미가 좀 드러가 있습니다. 노예들이 많이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검투사들이 아무래도 싸우려면, 목숨 걸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육식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리를 먹었다?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게 보리 먹고 근육이 생기는. 그러니까 좀 의외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진짜요? 보리 먹고? 네. 이게 튀르키예 지역의 에페소스라고 하는 곳에 검투사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검투사들의 유골이 발견이 된 겁니다. 놀랍게도 일반 그 당시 로마 시대 유골과 비교해 봤을 때 검투사들의 유골에는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원소의 비율이 2배 이상 나왔다라고 합니다. 스트론튬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 뼈가 굉장히 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검투사들은 보리를 먹으면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고탄수화물, 열량을 이제 채웠고요. 식초와 물 그리고 식물을 태운 젤을 이제 섞어서 에너지 드링크처럼 이제 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투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근육질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검투사들은 보통 이렇게 배가 나오죠. 배가 나오고 살집이 있고 네, 이게 이제 고탄수화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열량으로 확 전환하기 위한 것들 요런 이제 방법으로서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려고 했던 그게 오히려 다치거나 베이거나 했을 때 살아날 확률은 더 높은 거예요. 지방으로 이렇게 옷같이. 그래서 흔한 이 보리가 정말 우리 겉에서 보고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정말 하층민들이 먹던 그 보리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보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양식의 생존과도 관련이, 그러니까 연관이 있었던 거네요. 지금 사실 저희가 서양의 보양식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보양식도 궁금해지거든요. 김준우 선생님, 조선의 왕들은 어떤 보양식을 먹었나요? 조선의 왕들은 과연 어떤 보양식을 먹었는가? 아무래도 여러 왕들 중에 이 아모르바드에 자주 나오시는 왕. 영조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영조도 많이 나오죠. 네. 웬만하면 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박빙이에요, 두 분이. 네, 세종대왕 때 이제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왕조실록 중에 세종실록에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수유는 어용의 약에 소용된다. 오, 목소리 좋다. 여기 성우만 있나요,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이 여기서 중요한 거 어용의 약에 소용된다라는 것은 임금님의 약으로 쓰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수유라는 것입니다. 수유. 네, 수유가 무엇일까요? 유는 젖이죠. 그 어머니의 젖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초유 이런 거 아닌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수유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버터 같은 겁니다. 버터요? 네, 버터요. 아, 저 버터 너무 좋아요. 소젖? 네, 소젖으로 나온 그 우유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버터로 만드는. 그래서 이 버터 같은 것이 조선시대 보양식 그리고 약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제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세종대왕 좀 많이 아프셨지 않습니까? 아니, 건강도 참 해야 되는데 육식 좋아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갖은 질병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이제 약으로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쓰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수유. 근데 세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왕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신하들이 이제 기력이 없을 때 요거를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보통 이 수유를 만드는 사람들을 달단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달단족? 네, 달단. 요거에 이제 뭐냐면 타타르족이에요. 타타르족. 그 달단족들이 우리나라 황해도, 평안도 이쪽 지역에 몰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후예들이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들은 유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도 치고 하면서 우유도 생산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수유도 만들어서 이제 바치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수유가 진짜 잘 안 만들어져요. 귀해요. 이 동의보감에서 우유에 대한 효능이 이렇게 쫙 적혀져 있는데요. 영양을 공급하고 갈증을 없애며 몸을 보한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보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희들은 거기에 집중을 해라. 그 대신 나라에서 군대 가는 거는 면제해주겠다. 그 정도로? 파격적 혜택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거 만드는 사람들을 수유치라고 불러요. 수유치. 네, 왜 우리 갓바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뭐 만드는 사람들 할 때 치자를 붙이는데 그래서 그들을 수유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1421년 회의를 하는데 당시 세종이 왕이 된 지 4년 차였거든요. 근데 아직 아버지였던 태종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죽진 않았으니까 그전 왕이 상왕으로서 같이 이제 전국을 운영을 하는데 태종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지금 수유를 바치라고 했는데 제대로 바치는 곳도 없고 어떤 집에서는 이제 수유를 바치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바친 적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군역은 면제받고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사람들이 군대 안 가려고 다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살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위장전입이야. 옛날에도 있었네요. 아유, 조선시대 때도.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한 집에 무려 21명의 남성들이 들어있었다라는 이제 적발 사례도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당장 그 수유치 다 없애고 얘네들 다 군대로 보내. 군역 복무시키고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생산 안 해도 돼. 폐지시켜.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건 없앴어요. 그때 태종에 의해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수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 그것은 없앴지만 어디선가는 만들어서 간간히 약으로 사용은 하고 있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조선시대에 버터가 그것도 보양식이었다. 이 정도면 BTS 노래 제목도 수유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